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64번째 사하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스키타이 제국을 이야기하다가 사하공화국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하공화국에 대한 어떤 연상이 떠올라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였습니다. 사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나 세계 소식에는 잘 나오지 않는 좀 희귀한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하공화국의 개요입니다. 사하공화국은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러시아 안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저 베링 해협 쪽으로 붙어 있는 그 시베리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먼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약 남한의 30배에 해당하는 넓은 영토에 인구가 고작 100만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무주공산같이 나라가 비어있는 듯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영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게 흡수가 되어서 지금은 러시아 연방국 안에 사하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독립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들에게 한글을 채용케 하기 위하여 양국 간에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물밑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의 눈치가 보이겠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외형은 러시아인과는 상관없고 몽골인과 같이 한국인의 형상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기 남자 두 분이 서 있는데 한 분은 경상북도 지사인 것 같고 한 분은 그쪽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군지 우리가 직접 지적을 하지 않으면은 그림만 보아서는 모양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고 여기 있는 여인의 모습도 우리나라 얼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독립국을 선포했으나 러시아에 흡수되어 지금은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소비에트가 해체된 바로 직후에 2005년 5월 23일에 한국 사하 친선협회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 2013년 7월 13일부터 사흘간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에서 열린 매경 블라디보스토크 포럼에서 극동 러시아 주정부들과 연쇄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극동 러시아 비즈니스를 펼친 것을 매일경제 13년 7월 7일자 뉴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업무 협약을 한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하공화국은 극동 러시아에서 원유, 가스, 석탄 등 자원의 보고로 통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의 제1파트너로서 전체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는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이 이곳에서 나올 만큼 이곳은 자연 부국 지역입니다. 특히 사하어와 한국어는 비슷하여 사하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상대적으로 매우 쉬워서 한국어 열풍이 있으며 2022년 현재 한국으로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가을 방학 3집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타이틀곡이 사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사하라는 제목이 이 사하 공화국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그럽니다. 그럴 만큼 이 사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노아의 후손 중 욕단의 후손이 스발 동편으로 갔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스발을 시베리아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시베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사하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인데 결국은 그렇다면 그 시베리아가 이 사하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하얼빈과 인접한 상합산시라고 하는 지방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완달산과 포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 계곡에는 복림고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산 유물이나 유적보다 그 시기가 훨씬 앞선 기원전 한 8,000년경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앞산인 포태산의 정상에 북두칠성이 뚜렷이 새겨진 제사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전통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한민족, 배달민족들의 하늘에 섬기는 민족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단군조선이 처음으로 도읍을 정했던 그 신시라는 데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이 복림고성을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다 허물어 버리고 지금은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폐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도 호랑이 서식지로 중국 사람들에게는 호랑이 그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낮에도 마을을 어슬렁거리는 영상이 보여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단군설화에서 호랑이가 환웅의 제안을 성공하지 못한 것과 연결시키면 이곳의 부족들이 이곳을 떠나 좀 더 살기 좋은 남쪽을 향해 내려갔을 것이라는 유추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완달산 복림고성을 떠나서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 내려오다가 머물렀던 곳이 여기에 보면 심양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심양에 그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을 신락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전시해 놨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아주 옛적의 그 유물들이고 그들의 생활 어떤 형태도 움막에서 그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시가 되고 있는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쪽으로 더 내려온 곳이 이쪽 홍산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지금 홍산인데 북경이 바로 요 밑에 있고 그 북경 바로 위에 있는 내몽골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고구려 수도가 있었던 그런 국내성이라고 하는 거기하고 가까운 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이 저 위에 그 사하 공화국 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완달산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 심양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쪽 홍산 언저리에서 더 집중적으로 그 민족을 부족을 부강케 하고 늘려나가다가 이 고구려 수도인 이쪽 국내성 상에서 마지막 자리를 잡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에서 우리 고대 부족이 수천 년 살았던 흔적이
이 홍산 지역에서 이게 뭐 어느 우리나라 뭐 경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전 지역에서 나오는 만큼 유적과 유물이 무지무지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것이 곰 형상들이 자주 나오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기도하는 무엇을 주술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런 그 인형들이 나오고 이렇게 곰 형태의 조각물들이 옥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만든 조각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족속들이 이쪽으로 그곳을 버리고 이쪽으로 와서 곰의 어떤 그 족속들의 어떤 명칭으로 이곳에서 오랜 동안 살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연관시키면은 단군 신화가 어느 정도 왜 만들어졌겠구나, 왜 곰하고 호랑이를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건국을 이야기했겠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짐작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중국하고 상관없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국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우리 민족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 땅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자기네 역사 안에 넣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이런 성경과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며 생각할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의 종착지인 아라랏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메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중앙아시아의 12환국과 천산, 시베리아 즉 사하공화국, 한민족의 전통이 시작된 만주 지역에 이은 한반도에 한국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 훈, 흉노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남방의 해양 민족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 구성의 중요한 루트가 되는데 그것이 강화도나 한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춘천 지역에서 남북 인종들의 유물이 섞여 나오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하공화국의 사하인들은 고대로부터 이곳의 둥지를 틀고 우리나라 쪽으로 또 베링 해협을 건너 알래스카와 미국 서부 지역을 거쳐 멕시코의 마지막 둥지를 틀고 아즈텍 문명을 발달시켜 남미 전역에 전파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들과 역사가들의 주장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걸려 있을 텐데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수직 상승한 수준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침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가셔서 연설을 하면서 그런 자유, 무슨 인권, 그 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의 세계화를 외치셨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러시아와 좋은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사하공화국과 이런 인종적 동질감을 갖고 우리와 연대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미래를 개척해 나갈 성경과 인류의 중심 국가의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상상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나의 생각 속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렇게 정리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보니까 이미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을 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말세의 지구 역사 중심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